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입니다. 1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7시를 앞둔 시간이라서 굉장히 오늘은 늦은 시간에 부동산 뉴스를 읽습니다. 오늘은 외부 업무가 오전부터 많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제가 오늘 한 재개발 조합에 다녀왔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구역 안에 조그만 토지가 있었던 게 있는데 지금 이 분양 대상자가 될 수 없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주하고 뭐 남들 뭐 프리미엄 얼마나 이런 얘기할 때 약간 소외돼서 언제 청산금 주나 기다리고 있다가 청산금 이만큼 나왔으니 매도하러 오세요. 조합에 청산 협의하러 오세요. 해가지고 오늘 가서 청산 서류 쓸 거 쓰고 그러고 왔어요. 꽤 오래전부터 재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투자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청산받아보는 건 또 처음입니다. 기회가 되면 이와 관련된 글을 한번 블로그에 올리거나 또는 유튜브 영상을 찍거나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잡설이 길었습니다. 오늘 뉴스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지역 공공택지 지정 논의 본격화라는 건데요. 드디어 이제 주택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새해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그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임대주택 공급하면서 한편으로는 택지도 확보하겠다라고 할 때는 서울 안에 있는 공공주택 어떤 지구, 택지 지정에 대한 얘기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서울시 안에 있는 그린벨트, 이제 공공주택 지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범위로 지정하지는 않고요.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의 일부를 풀어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택지개발 촉진법에서 이렇게 뉴타운, 신도시, 광범위하게 짓는 거에 비해서는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공공주택 지구들 보시면 규모들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산 신도시는 예외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공주택 지구 2개가 기존에 있던 도농역 주변의 주거지역이랑 포함해가지고 일종의 이렇게 커지면서 그걸 갖다 그냥 신도시라고 부르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산 증건지구, 다산 지금지구 이렇게 2개의 공공주택지구가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택지를 대단지로 개발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공공주택지구들 그린벨트를 풀어서 일부 이렇게 확충하는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고무적인 것은 서울시 안에 또 공공택지를 지정하는 것을 본격화하겠다고 했으니까 괜찮은 물량들이 이 말 그대로 이 공공 분양을 받으시려는 분들 또는 공공 택지 안에 있는 민간 분양 물량들도 있으니까 받으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대할 만한 물건일 것 같긴, 물량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는 서울시 안에 만약에 공공주택지구를 어디를 지정을 할 거냐, 공공택지 지정을 어디에 할 거냐를 볼 때, 이제 서울시 안에 이제 그린벨트가 무슨 구에는 얼마씩 있는지 이렇게 따져봤더니, 서초구 안에, 면적이 23.88 되게 많아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내곡지구가 이제 그린벨트 풀어서 공공주택지구 지정했던 곳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데도 있고, 강동구, 송파구 이런 지역들, 강서구 같은 경우도 물량이 많고, 그래서 어디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냐 이런 얘기가 조금 언급된 기사인데, 기사에서 보면 송파구 쪽에 방이동 뒤편에 그쪽에도 좀 지정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 일대 이쪽에 가면 5금 공공주택지구도 있지만 그 뒤편에 위례신도시며 하남 가밀이며 이런 식으로 좀 일종의 블록화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으니 그런 쪽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고, 서초 같은 경우는 내곡이라든가 인근의 강남 세곡 같은 경우가 공공주택지구가 워낙 가격이 폭등한 사례들이 있어서 굉장히 지정하는데 좀 부담이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불안 요소를 덜어줄 수 있을 지역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중랑구 신내도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공공주택지구 그 뒤에 갈매랑 같이 연결해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데들도 하지 않겠냐. 언론사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포함되어 있긴 한데, 아무튼 핵심은 이겁니다. 서울 지역 안에도 공공주택지구를 더 추가 지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다라는 게 이번 기사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되진 않죠. 이제 당장 청약 통장을 쓰시려는 분들 또는 이제 이런 공공주택지구 지정하면서 앞으로는 신혼희망 타운이라든가 이제 또 임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많이 집어넣으려고 할 거기 때문에 공공분양 물량도 50% 이상 넣어야 되나 그럴 거예요. 아마 이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지금 지정되는 데들의 통장을 쓰시려는 분들은 한참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 사실상 지금 이제 쓸만한 통장을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나올 것들을 봐야 되긴 하겠죠. 뭐 아무튼 흐름이 이런 식으로 공급 물량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이제 정부에서도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 안에 있는 그린벨트도 다시 손대려고 한다. 뭐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뭐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될 만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재건축 얘기인데요. 장기 보유 재건축 물량 25일부터 거래 가능. 재건축 시장 변곡점이 될 거냐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거는 제가 부동산 TV에서도 몇 번 얘기한 바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제 8월 1일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서 강남권 이제 서울 전역이 뭐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재건축 조합 설립 이후에 이제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지위 금지, 지위가 변경되는 게 금지가 되죠. 그래서 매수를 하더라도 매수를 해서 등기를 쳤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집 주인, 토지 등 소유자는 나중에 이제 조합에 청산해야 되는, 손실보상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법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청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재건축 아파트마다 예외 규정이 있어서 뭐 사업이 좀 덜 간 지역들,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적용되는 것 같은 경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 인가까지 3년 이상, 3년이 지난, 조합 설립 인가 나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 아직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았는 사업장에 3년 이상 보유한 뭐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뭐 사업 시행 인가가 났는데 3년 동안 착공을 못 하고 있는 조합에 3년 이상 보유한 소유자 같은 경우는 뭐 예외적으로 팔 수 있다. 그런 거에 해당되는 조합들 같은 경우는 그 조합 안에 일부 조합원들 물량들 같은 경우는 간혹 물건이 거래가 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다 막혀서 거래가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또 이런 예외 조항도 있네요. 재건축 사업장 중에서 2003년에 이 조합원지 변경 금지 규정이 도시정비법에 나오기 전부터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어서 1회 한 해 전매할 수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2003년 언제더라? 뭐 아무튼 2003년 10월이든가요. 그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들 같은 경우 또 1회 안에 팔 수 있는 그 조건에 의해서 조합원 지위 변경 가능한 사례 정도? 뭐 요 정도가 거의 다였거든요. 이 재건축 사업에서 물건.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가 뭐 몇천 세대 있어도 해당되는 케이스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매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거래가 안 되니까 뭐 중개업 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였죠.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지금 재건축 그 지위 변경 금지 규정이 생기는 게 너무 과도하다라 그래서 이제 이 도시정비법 개정을 할 때 좀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매도인들 중에서도 실수요자처럼 가지고 있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수 있게끔 구제를 해달라, 이런 내용을 좀 추가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10년 이상 보유했고 그 집에서 5년 이상 거주했고 딱 그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 투기 목적으로 여러 개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니까 보유도 오래 했고 실제 거주도 했고 그 다음에 집도 딱 그거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경우는 매매를 해서 조합원 지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제 이런 내용을 추가를 했어요. 자, 그 내용의 시행이 언제부터냐? 1월 25일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해당돼서 팔려는 사람들 물건이 나오지 않겠냐. 그 물건들을 좀 이제 그렇게 되면 거래들이 좀 되면서, 제목에서는 재건축 시장 변곡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물량들이 시장 나오면서 소화도 돼주고 그러면서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냐, 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 일단 기사에서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오히려 요거에 해당돼서 나올 수 있는 물건의 숫자보다 그런 물건이 나오면 사겠다라는 매수 대기자들이 더 많아서 실제로 거래를 하더라도 굉장히 좀 일단 수요보다 공급이 적은 거죠. 수요가 더 많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개포동 A 중개업소는 장기조합원 매물을 찾는 전화가 심심치 않게 걸려오고 매도자들보다는 매수자들이 더 많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강남 집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가, 사실 그 뉴스는 오늘 하나도 안 읽었지만 오늘 나와 있는 기사들도 보면 태반이 뭐 몇 프로가 올랐네, 얼마가 올랐네, 집값 오르는 어떤 그런 내용이 많거든요. 기사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제 매도인들도 다 그 내용을 볼 텐데, 괜히 내가 이거 지금 시점에 팔았다가 후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히려 또 뭐 조합원들이 매물들을 걷어들이고 있다. 이제 지금 분위기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요렇게 이 거래가 가능해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시장에 작용할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예, 이런 변화도 있다. 당장 한 보름 뒤면 시행한다. 예, 함께 읽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시장의 또 하나의 변수가 재건축 부담금,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부분인데요. 이제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접수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사업에 막바지로 와 있는 사업장들이 대부분 이제 명운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초안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을 낼 것이냐 말 것이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못 피한 단지들 같은 경우에 5월부터 재건축 부담금 청구서가 나올 것이라고 하고, 강남에 한 8곳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작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 못한 반포 3주구, 대치쌍용 2차 등등이 뭐 될 거며, 업계에서는 가구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2, 3억까지도 될 거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뭐 5월부터 이제 통보될 거라고 하는데, 뭐 단지에 따라서 희비는 되게 엇갈릴 거고, 이게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뭐 예상보다 적게 나올 것이다 라는, 뭐 이게 실제 추정해본 건 아니니까, 근데 뭐 다 보면 이 재건축 부담금 관련해서 각자 계산하는 방식들로 계산해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뭐 얘기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개인들의 추정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되느냐, 이제 이게 각 조합들마다 통보가 되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으로서 이제 딱 드러났을 때 어떤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조합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재건축 시장에 대한 투자의 흐름들도 굉장히 크게 바뀔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제 사업시행자라고 하면 보통 조합이죠. 예, 조합이 이제 부담금을 추정을 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정 자료를 이렇게 보내면 구청이 그 내용을 봐서 얼마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이만큼이 당신들의 초과 이익일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예정액을 통제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난 몇 년간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가 지금 되고 있었던 상황이라 사업시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 유예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시행 인가 시점 자체를 과거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던 그 시점으로 회귀할 수는 없으니까 1월 3일 이제 새 영업을 시작한 1월 3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3개월 이내에 조합마다 재건축 초과이익 계산하기 위한 자료를 내놔라, 이제 그걸 하게끔 해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면 구청들에서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통보를 할 건데, 그 시점 자체가 한 5월 정도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건축 부담금들이 통보가 되게 되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아마 북카페 내에서도, 부동산 카페 내에서도 해당 조합의 이해관계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이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을 거고, 조합원들 내부적으로도 뭐 조합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하면서 재건축 부담금들을 납부하게 되는 조합들의 어떤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방향들도 그때 가면 조금 더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몇 달 남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때 가서 또 다시 부동산 TV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입니다. 노량진 뉴타운에 대한 얘기인데요. 노량진 뉴타운 제가 부동산 뉴스 TV에서 몇 번 얘기한 바 있습니다. 동작구에 위치한 2차 뉴타운, 2003년 11월에 굉장히 지정된 지 오래된 15년이에요. 이제 수로 보면 15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뉴타운인데, 사업이 굉장히 더딘 편이었습니다. 이유는 노량진 학원가라든가, 그래서 이제 또 다가구 주택들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월세 받는 집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사업의 동의가 조금 더뎌서 천천히 가는 편이었는데, 작년에 노량진 1구역이 조합 설립하고,
그게 진짜 노량진 1구역의 조합 설립 자체가 나름 파괴력 있는, 그러니까 그 일대에서는 그 노량진 1구역이 노량진 뉴타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는 뉴스를 읽으면서 드디어 노량진 1구역이 가네요. 노량진이 가네요. 뭐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저도 방송에서 얘기한 바 있었는데, 네, 이제 나머지 구역들까지 해서 지금 노량진 뉴타운의 8개 구역이 모두 조합 설립을 마쳤다고 합니다. 가장 사업 속도가 빠른 노량진 6구역, 6구역이 아마 빠르면 내년 정도 분양에 나올 수 있을 거라 그래요. 제가 부동산 뉴스 하면서 또는 이제 부동산 관련된 재개발, 뉴타운 관련 얘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뉴타운의 첫 분양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주변 눈치를 봐서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할 수밖에 없다. 일반 분양도 공략하면 되게 좋고, 첫 분양 같은 경우는 그리고 결국 이제 사업이 본격화되면 인근의 다른 뉴타운 안에 있는 다른 구역들이 계속 분양이 나오고 사업이 진척이 되면서 막 만들어지는 모양새를 보여주기 때문에 좀 받쳐주는, 가격을 등 떠밀어주는, 파도가 이렇게 쫙 몰아치게끔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 수색 4구역,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 얘기할 때 이제 그런 말씀 막 드리고 그랬었거든요. 노량진 뉴타운 이제 막 시작하는, 그리고 이제 8개의 그 구역들이 조합을 다 설립했다고 하니까, 좀 원래 뉴타운에서 추구하려고 했던 모양새. 이 뉴타운 사업이라고 하는 게 퍼즐처럼, 우리가 신도시를 지을 때는 빈 땅을 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림 쫙 좋게 그려서 여기는 공원, 여기는 도로, 여기는 학교, 여기는 집, 아파트 뭐 이런 식으로 큰 밑그림을 그리기 쉽게끔 땅 작업을 사업 시행자, 뭐 LH든 아니면 뭐 경기지방공사든 거기서 해놓고, 그 다음에 필지별로 땅을 팔아서 건설회사들이 와서 집을 지어서 도시를 만드는 그런 모양 되잖아요. 근데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 그럴 수가 없는 게, 다 사람들이 기존에 살고 있는 집들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라가 땅을 다 뺏어갖고 와서 수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사업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각 그 행위 자체는 이제 조합들이 하는 거죠. 그 주민들이, 토지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이제 하는데,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 아파트를 짓고 공원도 짓고 기반시설도 짓고 하는데, 그 큰 밑그림은 마치 우리가 신도시나 공공주택지구 이런 데를 개발할 때처럼 이렇게 큰 퍼즐, 공원, 이런 기반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큰 퍼즐을 만들어 놓고, 각 조합들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전체적인 유기적으로 잘 조화가 된 어떤 주거지역들 이런 게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중간에 재개발 구역들이 해제가 되거나, 그래서 이제 사업이 못 가는 데가 생기면 빵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몇 구역 같은 경우는 원래 공원의 일부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또는 뭐 학교를 만들어주기로 했는데, 구역이 해제가 돼버리면 퍼즐 중에 하나 빵꾸가 나는 거니까, 원래 뉴타운에서 계획했던 큰 도시 계획이 구현되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두 조합 설립이 됐다는 얘기는, 조합 설립이 됐다는 얘기는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의 동의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사실 사업이 앞으로 어지간한 일이 없으면 다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보면 굉장히 생각했던 것과 같은 좋은 모양새로, 지금 이제 조합 설립됐으면 앞으로 뭐 한 2년 안에 사업 시행인가 소식들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하면서 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는 그런 인기 주거지역들이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번에 마지막으로 노량진 뉴타운 3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노량진 뉴타운도 궤도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기 안 누르셨다면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